우리 한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약간 원래 없던 습관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특히 한국 문화는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형이 어떤 습관들이 생겼는지 한국에 와서 아무래도 오래 살았으니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인생 반은 여기 살았으니까 저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네.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습관. 아, 식습관. 가끔씩 러시아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계속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느껴지기 시작한 게 더 이상 내가 러시아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느끼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입맛이 바뀌었구나. 입맛이 바뀌었어요. 아, 쉽게 말하면.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마 러시아 음식을 드셔보신 분 계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 음식이 좀 이렇게 기름이 많고 마요네즈 많이 쓰고 뭔가 뭐 튀기거나 굽는 게 많아요. 그런 요리가. 네네. 근데 한국에는 뭐 굽는 요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러시아식보다 훨씬 또 뭐 다이어트에 가깝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건강식 진짜 원래 진짜 전통 한식은 건강식이긴 네, 하죠. 건강식이죠. 네. 그래서 러시아는 그렇지 못해요. 그거 더 이상 못 먹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식 만두가 있어요. 벨민이라고. 아, 우리 같이 먹었잖아요 그때.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벨민이가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식 벨민이는 제가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기름지고 너무 막 그렇게 지방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 많이 공감되는 게 저도 프랑스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프랑스로 돌아갈 때 한 2, 3일 정도 진짜 프랑스 음식이 너무 짜서 그 밤에 계속 물 마시고 맞아.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한국에서도 사실 짜게 먹긴 해요. 근데 달라요. 프랑스에서는 소금으로 짜게 먹고 한국에서는 이제 간장으로 간을 보기 때문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 오래 살면 이제 한식 많이 먹게 되는데 입맛이 바뀌는 거 진짜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행 많이 하잖아요, 형이. 여행할 때 혹시 한식을 찾나요? 미국에 살았을 때는 한식을 엄청 찾았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장기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고 그쵸, 만약에 그쵸. 단기간으로 가면 뭐 일주일로 가면 한식을 안 찾아요. 나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장기간이면 어느 정도의 그쵸. 뭔가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지기도 해. 3주 이상. 3주 이상. 네. 근데 뭐 막 동남아 3일 그거는 그쵸. 네. 맞아요. 저도 프랑스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가면 항상 프랑스 친구들이 한 명 만났으니까 한식 먹어야지 그런 인식이 있어서 항상 한식 먹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나 프랑스 가면 뭐 케밥 먹고 싶고 뭐 프랑스 음식 먹고 싶고 뭐 이런 거 먹고 싶은데 프랑스 갔으니까. 근데 한 번 갔어요. 거기 프랑스 파리에 한식집이 진짜 많거든요.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또 생긴 습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치안과 관련된 습관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새로. 예를 들어서 길을 건널 때 좌우 보지 않고 길을 건너가기. 저 왜 안 봐요? 봐야지. 차가 없는지. 안 보게 돼. 왜요? 한국에는 러시아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하니까. 안전 규칙상으로는 봐야 되긴 하지만 러시아는 차들이 워낙 그러니까 차 우선이거든. 러시아는. 한국은 그래도 보행자 우선이야. 그러니까 뭐 여기도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한국은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덜 신경 쓰게 돼요. 근데 그래도 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너무 루즈해졌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변을 살피지 않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너무 자유롭다는 그런 자유영혼이라고 그런 지적을 받았어. 그런 습관이 생겼구나.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카페에 뭐 일하다가 뭐 노트북과 핸드폰을 그냥 두고 뭐 화장실 나갔다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주변에 편의점 나갔다 다시 오거나 이럴 때는 전혀 자기 짐에 대한 신경 안 쓰는 거? 그거는 확실하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프랑스에 가면 약간 스위치로 바뀌어요. 내 인생에서 제일 충격 먹은 게 파리였어. 나는 그러니까 파리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냥 가방 메고 있었어. 그래서 어딘가에 뭐 상점이나 가게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프랑스의 한 아저씨가
나를 보고 막 프랑스 말로 뭐 얘기를 하는데 조심하라고. 이거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쵸. 그 조심해야 돼요. 나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 맞아요. 통화할 때는 무조건 주의를 살펴봐야 되고 저는 되도록이면 지하철에서는 그냥 책을 읽어요. 근데 확실한 건 한국에서는 이제 치안이 좋아서 뭐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 같은 거 안 훔치는데 자전거는 훔쳐요. 진짜. 저도 도둑 2번 맞았는데 그래? 역시 엄복동의 나라. 진짜 지금 생각해도 열받네. 자전거 내놔! 어딨어? 또 어떤 습관 생겼을까요? 맛집을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항상 그랬는데 네. 나는 원래 살면서 약간 푸지한 사람이 아니야. 저에게는 음식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 인생에 있어서.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또 한국인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뭐 어딘가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는 맛있대. 뭐 맛있다고 하면 먹어봐야지. 막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누군가랑 만나면 여기까지 말고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맛있대.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게 되더라고. 그거랑 그리고 또 지금 생각나는 게 어딘가에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막 그렇게 걸어가면서 막 그렇게 음식을 먹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그러면 식당을 막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어. 어디를 들어갈까. 근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사람 없어. 그러면 안 가. 사람이 없으면 왠지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사람이 막 몰리는데 가야지. 약간 근데 이게 너무 한국적인 생각이거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찾아가는 게 더 자주 발생하게 됐고 오히려 뭔가 이왕이면 먹을 거면 맛있는 게 먹자. 맛있는 게 먹자라는 그런 심리가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유행하는 그런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예전에 뭐 허니 버터칩, 뭐 시카고 피자, 블루버틀, 뭐 노티드 도넛 이런 거. 근데 진짜 이율배반적인 게 한국 사람들이 인내심이 많이 없는 편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거 먹기 위해서, 이런 거 마시기 위해서 줄을 서요. 신기해요. 확실하게 러시아보다 한국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 또 음식이라는 존재 자체가 한국 문화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느껴졌고, 또 러시아랑 또 많이 다른 거, 한국에서는 너무 신기했던 게 지역별로 혹은 날씨별로 먹어야 하는 향토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들. 뭐 비 오면 뭐 전이지 뭐 이런 게 있잖아. 그쵸. 그게 너무 신기했어.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절대 그런 거 없거든요. 삼복에 뭐 삼계탕 먹고. 뭐 이런 거. 그쵸. 한국어만 보면 사실 음식 관련한 표현들이 너무 많아서 프랑스에는 예를 들어서 음식이 짜다, 음식이 달다 단어가 하나인데 한국에서는 뭐 짜다가 있고 짭짤하다, 뭐 달콤하다, 매콤하다, 뭐 새콤, 달콤 엄청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밥 먹듯이 거짓말하다라는 표현. 그렇죠. 밥 관련이나 뭐 음식 관련한 밥 먹듯이 거짓말하다. 맞아. 음식이랑 관련된 것들이 많아. 맞아. 또 바뀌는 습관이 인사하는 법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 저도 진짜 이거는 100% 공감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웃긴 상황도 많았고, 워낙 너무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안녕하세요라는 말과 비의식적으로 머리가 숙여져. 맞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안녕하세요. 막 그렇게 아니면 하는 게. 영어로 hello. 이게 너무 부자연스러운데 하면 안 된다기라기보다 문화가 안 그래요. 그냥 이렇게 здравствуйте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무서운데. здравствуйте. bonjour. 안녕하세요. 또 러시아에서는 미소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뭐 머리 숙이거나 미소 짓거나 이거 해서는 안 된다기라기보다는 하면 이상하게 들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나는 되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어. 안녕하세요. 그래서 러시아 말에도 здравствуйте 이렇게 하는데 다들 나를 너무 이상하게 봐요. 뭐야 쟤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약간 좀 고개 숙이는 거 약간 복종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가 나보다 위에 있다라는 뜻이 약간 미국의 그 대학교 다녔을 때 지도 교수님한테 그것 때문에 혼난 적도 있어요. 왜요? Why you bowing to me? 그래서 그러니까 나한테 왜 저래? 막 약간 그런 게 있었어. 또 저는 그 한국에 와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친구랑 이제 헤어질 때 안녕 이렇게 얼굴 앞에 이렇게 손을 대고 안녕 이렇게 바로 앞에. 근데 못 본 것 같은데 딱히? 아니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약간 공감되시는 분들 있으면 밑에 댓글. 얼굴 앞에서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나도 생겼어. 그러니까 원래는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도 누군가랑 친구랑 헤어질 때는 안녕. 저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녕, 가. 안녕. 근데 얼굴 앞에서 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던데. 아니 예전에 그 러시아 속담 중에 근거 없는 웃음이 맞아. 바보 웃음이다라는 맞아, 속담이 있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 이렇게 좀 좋은 인상 주려고 이렇게 많이 웃잖아요. 형도 이런 습관 생긴 것 중에 약간 웃는 거? 웃는 거 많이 생겼어요. 네. 약간 서비스 미소도 많이 생겼고 네. 또 그냥 나의 감정을 보다 더 자유롭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억누르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에서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 특히 남자가 낯선 사람에게 낯선 약간 사람에게 그것도 남자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꺼리는 그런 문화이다 보니까 잘 안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그렇죠. 그냥, 기쁠 때는 기쁘다고 하고 슬플 때는 슬프다고 하는. 그러면 이제 바뀌지 않은 습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한국에 지금 인생을 반 살았잖아요. 맞아. 인생 50% 살았는데 50%. 그래도 바뀌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사람들이 차를 엄청 많이 마셔요. 차요? 네, 한국에서도 그래요. 보석 녹차.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정말 차를 많이 마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차, 아침을 먹고 나서 차, 점심을 먹고 나서 차, 그 저녁 먹기 전에 차, 먹고 차, 그리고 잠자기 전에 차. 그러니까 항상 차를 마시는데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지금도 아직까지는 제가 차를 엄청 많이 마셔요, 집에서. 그렇게 듣다 보니까 형이랑 카페 갈 때 차 좀 많이 마시는 것 같긴 해요. 한국에 와서 커피를 엄청 많이 바뀐 것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집에 아침에 일어날 때 차 한 잔 무조건 해야 되고 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 먹고 자기 전에 차 무조건 한 잔 먹어야 돼요. 그 마시는 이유는 뭐 맛있어서 아니면 그런 문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미있는데 왜 마시는지 모르는군요. 그러니까 왜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러시아적인 건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마시는 것 같아. 그냥 일상의 그냥 자연스러운 한 부분? 또 바뀌지 않은 습관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플 때 민간요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감기에 걸릴 때 무조건 따뜻한 우유에다가 꿀을 넣고 이제 저어서 먹는 게 있어요. 근데 꿀은 사실은 한국에서도 있어요. 그 빼꿀찜이라고 배가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에 그 꿀을 넣고 아니 이게 허준의 그 동의보감에 나와요. 풍열이나 감기에 걸릴 때 꿀이 효능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효과가 있던가요? 그러니까 몸을 일단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없군요. 있어요. 아니 감기 걸릴 때 여러분들도 그냥 해보세요. 소주 잔에다가 고춧가루 타가지고 이렇게 타요. 이거는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저는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자 오늘 뭐 하자 뭐 되게 활력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씨 여러분 소주 네 감기에 졌습니다. 이제 일교차도 있고 그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겨울에 옷을 따뜻하게 입는 습관이 바뀌지 않았다고요? 이것도 내가 그러니까 몇 번 다른 유튜브나 다른 영상에서 나와서 말한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네. 옷을 못 입어요 겨울에. 못 입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어야지 따뜻한데 한국 사람들은 따뜻하게 입을 줄 모른다? 네, 되게 대충 입어요. 겨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기는 패딩인데 여기는 슬리퍼 그렇게 신고 그 정도면 괜찮지. 뭐가 괜찮아? 아니면 추운데 이해가 안 되고 적응이 안 되고 그 앞에 절대 있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앞에 있는 마트를 갈 때 아니야 절대 아무래도 여기는 5m라고 해도
충분히 따뜻하게 입고 가야 돼.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아니야. 보일러 틀고 이렇게 아니야. 반바지 입고 그러고 있으면 아니야. 그럼 패딩만 입고 이렇게 편하게 아니야. 나가지. 너 틀렸어. 아니야. 양보 안 해주시네. 아니야. 절대 1도도 양보를 할 수 없어. 따뜻하게 입어야 돼.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겨울이 추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치. 옷을 항상 100%의 경우에는 따뜻하게 입고 나가요. 그래야 러시아 사람들이 추위를 잘 타지 않거든. 그래서 따뜻하게 입고 그래서 러시아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이 형은 추위를 많이 타요. 이 형은 8월 말부터 목도리 하고 다녀요. 진짜 9월 중순부터 장갑을 끼고 패딩을 입고 있어요. 러시아 사람이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다 그래요. 형이 이상한 거야. 아니 러시아 사람들은 원래 그래. 그러니까 러시아 가시면 항상 특히나 겨울에 하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모자를 쓰는 게 되게 싫어해요. 네, 한국에는 쓰는 사람들이 거의 패션 아닌 이상 거의 안 쓰는데 근데 일단은 모자 쓰는 것 자체가 이게 기본이고 누군가가 모자 안 쓰고 나왔잖아. 그러면 할머니들이 엄청 뭐라 그럴 거예요. 너 왜 모자 안 쓰고 나왔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너는 감기에 걸린다고. 지금 당장 모자를 쓰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이런 문화에 익숙한 러시아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제 무장을 해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항상 한국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집도 혹시 그러면 보일러 엄청 막 틀고 막 엄청 틀어요. 귀뚜라미 돈 많이 벌겠군요. 형 덕분에. 또 제가 바뀌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가 그 뜨거운 요리를 먹을 때 뭐 국물 요리 이런 거 먹을 때 한국 사람들이 진짜 빨리 먹어요. 나오자마자 먹는데 저는 이게 혀가 이거는 못 먹어. 깜짝 놀라요. 너무 먹어. 뜨거워서 못 먹고 국물 요리 뭐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는 최소 진짜 한 5분 정도 기다려야 먹을 수 있어요. 맞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아직은 이열치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여름에 엄청 뭐 삼계탕이나 뜨거운 국물 먹는 게 저는 아직은 못해요. 저는 여름에 팥빙수 땡기지, 그러니까. 김치말이국수 땡기지, 콩국수 땡기지. 팥빙수 먹어야지. 삼계탕이나 뭐 이런 아이스 커피를 먹어야지. 무슨 뭐. 저도 이거는 아직은 따라하지 못하고 있어요. 뜨거워요. 시원하다 뭐 이런 거 아직은. 시원하단 말이 어떻게 나와? 이게 뭘 시원하다는 거지? 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맞아. 너무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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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약간 공감되는 거군요. 그리고 또 제가 바뀌지 않은 습관 중에서도 아침에 한국 사람들은 주로 밥을 먹잖아요. 시간이 있을 때 저는 croissant 빵을 먹는 것을 아직도 선호해요. 저도 맛있게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면 croissant이 아직은 대신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긴 해요. 아침에도.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빵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직은 저는 그게 바뀌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의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는 그러니까 음식 자체를 많이 먹진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차 한 잔이랑 뭔가의 뭐 빵 정도지. 그쵸. 든든하게 막 그렇게 뭐 밥과 국과 막 이런 네. 반찬과 이렇게 먹진 않아요. 그 유럽 문화에서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특징인 것 같아. 그냥 일어났기 때문에 뭔가에 막 그렇게 빨리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배고픔을 깨기 위한. 맞아. 위를 달래기 위한 하는 거고. 네네. 본격적으로 음식을 점심부터. 점심 저녁. 비슷하구나. 그 사실 한국에 와서 그게 그 끼라는 삼시세끼라는 건 처음 들었을 때 왜 삼시세끼지? 처음에는 아침에는 끼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침은 끼가 아니잖아. 그쵸. 비슷한 맥락이군요. 근데 유일하게 아침에 밥을 많이 먹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해외 갈 때 호텔에서 조식. 조식 먹을 때. 조식 돈 내니까 먹어야죠. 일단은 돈 냈으니까 먹어야 하는 먹어야죠.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고 해외 가면 거의 대부분 하루 동안 뭔가 운동과 되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어 있기 때문에 칼로리 소비가 그만큼 너무 많으니까. 크기 때문에 아침에는 그래도 뭔가를 많이 먹어 놔야 그쵸. 그런 약간 심리적인 그런 게 있어서 해외 호텔에서 주식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뀌지 않은 습관은 진짜 이거는 약간 프랑스 특징인데 유행에 절대 민감하지 않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옷이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있으면 저는 오히려 그 프랑스인처럼 그냥 반대하려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다들 이렇게 하는데 나는 굳이 딱 예외는 하나 있어요. 롱패딩. 그게 추우니까 그게 저도 롱패딩 그건 입는데 유일하게 인정하는. 있는데 약간 저는 유행에 민감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저는 일단 패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 패션을 그렇게 따라하지도 않고. 아니면 2년 뒤에 사면 더 저렴하게 살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아울렛에서. 네, 아울렛에서 그것도 사면 되니까. 그쵸. 그래도 통하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그럼요. 좋습니다. INFJ와 INTJ. 나는 뭐였지? INTJ. 기억하고 있지. 나도 기억 못하는데 고마워요 기억해줘서. 자 오랜만에 우리 일야 형 출연해 주셨는데 오늘 어땠어요? 파비안이랑 같이 항상 영상을 찍을 때는 재미있지만 오늘도 꿀잼 예약 그런 영상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느새 이제 2023년 3분의 2가 지나갔네요. 그 마지막 4개월 어떤 계획이 있어요, 형? 일단은 지금은 개강했으니까 학교. 12월까지는 이제 학기를 진행해야 하는 것도 있고 뭐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건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갈 것 같고 또 이제 겨울 방학을 계획에 들어가야죠. 일단 일하겠다 뭐 이거죠. 그렇죠, 일하겠다. 간단해요. 한 줄 요약. 업무. 어. 업무하겠다. 큰 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사하기 전에 혹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지? 지난번에 또 영상에서 제가 부탁을 했을 때 뭐 일야가 왜 이렇게 안 나와 구독했는데 이렇게 부탁드렸더니 정말로 그렇게 댓글을 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좋아해요. 또 네. 우리는 친하니까 약간 좀 그 편안한 분위기를 이제 형성돼서 분위기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분위기를 만약에 좋아하신다면 여기 영상에도 역시 이런 분위기가 꼭 이어주세요. 일야를 꼭 불러주세요라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저도 그렇고 일야 형도 그렇고 댓글 다 읽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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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